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정시 경쟁률 분석과 2023학년도 의대 입시 달라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의대 정시 발표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원서를 쓰신 분들은 아마 매우 초조한 시간들을 하루하루 보내고 계실 것 같고, 정말 이런 시간들은 지긋지긋하죠. 너무 힘들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시간들이 너무나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오랜 기다림 끝에 원하는 목적을 이루신다면 더할 나위가 없지만, 사실 입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여기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내년을 생각하셔야 되다 보니까 아마도 하루하루가 힘든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 겪어본 바로는 입시는 간절함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을 가질 때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2022학년도 의대 입시와 2023학년도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의대 모집 인원은 2022학년도에서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1830명 정도에서 60.4% 정도 비율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 선발하는 인원이 1197명으로 39.5%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선발 인원은 3027명. 물론 이제 선발 인원도 정원외를 포함을 시키느냐, 정원외를 포함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시 기관들마다 평가하는 내용들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자, 2023학년도를 보게 되어지면 전년도에 비해서 수시 선발 인원은 다소 좀 늘어요. 그래서 1876명,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1204명 정도 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23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은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약 60.9%, 그 다음에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39% 정도 되기 때문에 6대4 정도의 비율로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크다 하더라도 대부분 의대의 전형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시든 정시든 의대는 수능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모집 인원에서 보면 2020년도와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2022학년도와 23학년도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눈여겨볼 점은 바로 뭐냐면 2023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크게 향상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어떤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얘기냐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내신 성적의 우수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2022학년도에는 413명이었고, 그 다음에 2023학년도는 509명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약 90명 정도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고요. 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과 더불어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전년도에는 181명에서 153명으로 인원이 소폭 줄긴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꽤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시는 분들이 결국은 의학 계열에 합격을 하기에 조금 더 유리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주로 들었었던 전형을 보면은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이 전년도에는 426명에서 387명,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인원만큼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618명에서 626명으로 소폭 인원이 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가장 큰 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반 전형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논술 전형은 전년도에 140명에서 128명으로 인원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논술 전형은 점차적으로 계속 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거나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정시를 통해서 의대를 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1810명, 그리고 2022학년도에는 1794명, 그 다음에 2023학년도에는
1793명입니다. 모집 인원에 큰 차이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이 확대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2023학년도부터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 다시 말하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지역의 대학들 중에서 의대나 약대나 한의대, 치대의 선발 비율이 40%로 늘린다라고 했죠. 결과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시는 분들이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를 가기가 그만큼 쉬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강원이나 제주 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20%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적으로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이 늘었다라서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의대를 쉽게 가는 건 결코 아니죠. 그렇죠? 나름대로 정말 내신 관리도 되게 치열할 뿐만 아니라 내신 관리에다가 결국은 학생부에 대한 관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외에도 2022학년도에 의대에서 달라지는 점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경희대학교가 종전에 진행하던 고교 연계 전형을 폐지하고 2023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하고요. 이 전형에서 의대를 11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작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일시 적용시켰다가 올해부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미적용시키기로 결정이 내려졌어요. 입시는 사실은 수능 최저를 미적용시키던 때와 적용을 시키던 때 큰 차이가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진 것들 보면 결국은 큰 영향력은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3학년도에는 수능 최저를 미적용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릴 가능성이 예상이 되어지고요. 성균관대학교가 논술 전형으로 의대를 5명을 선발하는 것 좀 특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른 대학에 비해서 성균관대학교가 사실 전형 변화가 거의 없는 학교거든요. 최근 한 거의 4, 5년 동안에 모집 인원이나 정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 의대를 5명을 선발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희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신 한양대학교는 논술 전형에서 의대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카톨릭대학교 지역균형 과탐2 선택 제한 폐지. 자, 카톨릭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균형 전형 두 개 전형에서 의대를 선발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과탐2를 의무사항으로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과탐2를 필수사항으로 묶었는데, 올해부터는 2023학년도부터는 과탐2를 폐지했다. 다시 말하면 과탐2 선택 제한에 대한 부분을 폐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의학계열은 과탐2, 다시 말하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전공소양 평가, 다시 말해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과목에 대한 선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장 이제 의학계열이라고 한다면 생명과학 2와 직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학들이 이러한 것들을 폐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과탐2를 지정하다 보면 결국은 과탐2를 선택하는 학생들만이 지원하게 될 텐데, 요즘 추세를 보게 되어지면 2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죠, 학생들이. 왜냐하면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과탐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표점 차이가 상당히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표점이 높은 과목, 다시 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쪽으로 학생들이 쏠리는 경향들이 크다 보니까 결국 과탐2를 카톨릭대학교에서 의무사항으로 두다 보면 지원하는 학생들이 줄죠.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고,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지면 조금 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는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2과목의 선택을 꺼리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이제 카톨릭대학교는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이라 지역균형 전형에서 과탐2의 선택 제한을 폐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번째는 부산대학교는 앞으로는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 아니면,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면 부산대학교 의대에 지원하실 수가 없죠. 학생부 교과 15명 선발하던 걸 이제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형을 논술 전형을 포함해서 지역인재 전형으로만 선발하도록 선발 전형을 바꿨고, 전남대학교하고 조선대 같은 경우는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큰 폭으로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도권의 모집 인원은 24명으로 축소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은 23명으로 확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의대에 합격하기가 조금 더 용이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가면 다 의대 가고 치대 가고 약대 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지역인재 전형도 매우 치열하겠죠. 그렇죠? 조건도 또 까다로워졌고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가 되어지면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말이냐면 수도권 주요 대학을 합격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 거죠. 왜냐하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이런 혜택을 주다 보면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의 의과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의과대학 간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공부를 아주 우수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경북대를 쓰겠죠. 모든 학생들이 경북대를 몰리게 될 거고 그리고 경북대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서울이나 수도권의 의과대학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텐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경북대에 합격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서울이나 수도권의 의과대학에 합격을 하는 것이 이전 연도에 비해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지역인재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유리하지만 반대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수도권의 모집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수도권의 주요 대학의 의과대학에 합격하는 길은 훨씬 더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 맞춰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역인재 학생부 교과 그러면 마치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신 성적 좋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최저 되면 대학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결국 내신이라고 하는 거 교과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해당 고등학교에서 본 시험이지 그게 전국 단위의 수능처럼 전국 단위의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객관적인 표준학력 지표가 되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 성적이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서 1.17이다. 어떤 학생이 1.15다. 그 격차만으로 합불이 결정이 되어지기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라 하더라도 첫 번째는 뭘 관리해야 되냐면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둘 것. 왜? 내신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 단위의 객관적인 표준학력 지표가 될 수 없다. 수능처럼 물론 내신 성적이 일종의 표준학력 지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수능처럼 결국은 점수로 모든 것을 구분 지을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교차해서 원서를 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로 갈 거니까 나는 내신만 신경 쓸 거야. 학교활동 전혀 신경 안 쓸 거야. 학생부 기재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절대로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이제 정시를 마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분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의대 가려면 과연 몇 점 맞아야 하나요? 또는 뭐 의대 가려고 하면 수능에서 몇 개를 틀려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야, 의대는 수시로 가는 거야. 의대는 수시로 가야 의대를 갈 수 있지 정시로 의대를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수시는 아시는 것처럼 6번의 원서 지원을 하는 게 수시죠. 그런데 정시는 몇 번 지원합니까? 가나다군 3번 지원하니까 일단은 수시는 6번, 정시는 3번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시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알 수 있고 더군다나 정시는 3번이라 하더라도 다군에 선발하는 대학이 또 대학과 모집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가군과 나군에서 결정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찌 보면 수시에서는 6번의 원서 지원, 정시에서는 3번의 원서 지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시는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시는 과정 중심의 입시라고 하거든요. 과정.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내신 성적을 1.0을 찍었어. 1.1을 찍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성적을 1.12를 찍었어. 라고 하면 이 내신 성적이 고등학교 3학년 가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수능은 어떻습니까? 내가 6월에 만점을 받고 9월에 만점을 맞아도 실제 수능에 가가지고 수학을 2등급을 맞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요. 그리고 1년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가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원서 지원의 횟수도 6회라는 점,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에 유리한 점이 있다는 점, 수능 제조도 당연히 낮다는 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정 중심의 입시이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합격의 가능성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정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워요. 올해 여기 나와 있는 여기가 국어 영역이고 여기가 이제 수학의 영역인데, 국어 영역 1등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1점이라는 표준 점수, 저기 국어 1등급입니다. 자, 국어 1등급의 누적 인원이 얼마냐면 17,914명 정도가 누적 인원이었어요. 수학은 1등급이 137점의 표준 점수고 137점의 표준 점수를 맞은 상위 누적 인원은 18,031명이었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의대를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상위 0.88% 정도는 되어야 의대를 간다라고 말하면 표준 점수를 얘기하면 414점 정도가 대략적으로 됩니다. 물론 414점이라는 것은 국어, 영어, 국어, 수학, 탐구,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표준 점수 합이기 때문에 대학에 따라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가 또는 100분의 1을 반영한다든가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든가 등등등에 따라서는, 학생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 상위 누적 비율이 0.88%가 아니라 1%가 되는 학생들도 의대를 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학생들은 0.88%가 된다 하더라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유불리에 따라서는 의대를 못 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략적으로 올해 한 414점 정도 맞으면 의대 하이라인, 그게 대략적으로 0.88%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0.88%에 해당되는 414점을 맞으려고 하면 대략적으로 국어와 수학에서 몇 점 정도를 맞아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1등급을 맞아가지고는 414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대략적으로 탐구 2개 영역의 표준 점수 합이 130점이라고 할 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맞아야 되냐면 국어 영역은 141점 정도를 맞아야 돼요. 141점. 국어가 1등급이 131점이고 만점이 149점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1등급과 만점 사이의 표점의 간격이 매우 크죠. 이만큼 결국은 국어 영역이 매우 어려웠다는 의미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1등급이 137점인데 만점이 147점이에요. 만점과 1등급의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올해가 그래서 불수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능이 어려우면 1등급을 맞아서 의대를 가는 게 아니라 1등급 그 위의 구간에서 얼마나 상위 구간의 점수를 맞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414점은 국어 같은 경우는 141점 정도,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적어도 143점 정도는 맞아야 414점이 나온다. 414점 정도 맞으면 이제 의대 하이라인에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의대 중에서 한 중간 정도 의대를 가고 싶다, 한림대 의대라든가 경북대 의대 또는 뭐 경희대 의대, 가천대 의대 등 정도의 의대, 또 그 이상의 의대를 조금 더 꿈꾼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422점, 0.35% 정도 비율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도 비율이 되어지면 결국은 의대 가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의대는 가는데 조금 더 나은 의대를 가지 못해서 속이 상하겠죠. 이 정도의 점수가 되려고 하면 몇 점이 맞아야 되냐면, 국어 같은 경우는 144점, 144점을 만약에 맞으면 전국 등수가 몇 등이 되냐면 395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145점 표준 점수를 맞게 되어지면 전국 등수가 얼마냐면 2,930등 정도가 돼요. 이 정도를 맞고 그 다음에 탐구 2개 영역의 합이 만약에 133점이다 라고 한다면 표준 점수가 422점으로 0.35% 정도가 되고, 이 정도 맞게 되어지면 대략적으로 한림대 또는 뭐 경북대 또는 한양대학교, 중앙대 등등등의 대학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한 의과대학에서 중위권 이상의 대학을 갈 수 있는 점수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주목할 점은 올해 수능이 매우 어려웠어요. 어려우는 특히 수학을 보시면 만점을 맞은 학생들이 얼마냐면 2,702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점 바로 밑에가 146점이 24명, 그 다음에 145점을 맞은 학생들이 204명, 그 다음에 144점을 맞은 학생들이 3,520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만점을 맞으면 결국은 147점으로 2,702명 안에 들어가게 되고, 4점짜리 하나 틀리면 결국은 144점으로 3,520명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수능이 어려웠지만 의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상위권, 수학을 만점을 맞은 학생들의 비율이 꽤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점을 맞은 학생들이 2720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면 수능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고득점을 맞은 학생들은 대학 선택이 사실상 매우 어려워요. 왜? 1등급을 맞은 학생들이 2000명이 넘기 때문에 2700명이 거기에다가 영어 1등급을 맞았을 거고 국어에서 표점 차이가 크지 않으면 결국 의대 상위권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또는 의대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가 아니라 매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탐구 과목에서 표점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어진다. 탐구 과목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탐구 과목에서 1점, 2점, 3점 차이가 결국 의대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의대의 하위권이냐 중위권이냐를 결정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투 과목을 지정해서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투 과목이 표점이 70점이 넘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 과목을 선택하고 생명과학 1이나 지구과학 1을 선택해야만 높은 표점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톨릭 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서 우리가 과탐투에 대한 선택을 폐지하는 이유들도 결과적으로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투 과목의 선택을 꺼리다 보니까 결국 경쟁률 하락을 막을 수가 없고 또 많은 학생들의 경쟁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제한적인 조치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론은 이거죠. 1등급 맞기도 어렵거든요. 수능이 어렵기 때문에 1등급 맞기도 어려운데 의대를 가려고 하면 1등급을 맞아서 되는 게 아니라 1등급 중에서도 상위 점수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학으로 얘기하면 만점을 맞거나 수학으로 얘기하면 하나 정도 틀리는 정도가 되어져야만 의대의 점수권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결국 1등급 맞는 것과 의대를 갈 수 있는 점수 414점을 맞는 거와 422점을 맞는 거는 차원이 다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수시 2월 인원이 감소가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경향 중에 하나로 보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정시의 선발 인원이 적었을 때, 정시의 선발 인원이 적을 때는 수시에서 70%를 뽑으면서 그 중에 일부 인원을 어떻게 결국은 정시로 2월을 시키면서 마치 대학에서 장사를 2번 하는 느낌, 수시에서 많이 뽑을 것처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실제 조금 뽑고 그 적게 뽑은 인원만큼을 정시로 넘겨서 다시 한번 장사를 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졌죠. 왜냐하면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대략적으로 40%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수시에서 선발하기로 되어져 있던 인원들을 대부분 선발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대부분 낮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는 이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수시에서 정시로 2월이 되어지는 인원이 많을 거기 때문에 결국 정시에 의대 선발 인원은 더 늘어날 거라는 추측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 2월 된 인원이 161명이거든요. 2021학년도에 2월 된 인원이 157명이었는데 올해 2월 된 인원을 조사하니까 33명 정도밖에 인원이 늘지 않았어요. 전년도에는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원래는 최초에는 62.6%였지만 2월이 되어짐에 따라서 수시 선발 인원은 57.4%로 줄었고 정시는 원래는 37.3%였지만 2월 되는 인원을 합치니까 42% 정도 그러니까 정시에서의 선발 인원이 최초 선발 예정 인원보다 큰 폭으로 늘었는데 올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33명만 2월이 됐기 때문에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53%,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40.6%가 되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정시의 선발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굳이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을 정시로 늘려서 정시로 넘겨서 선발할 이유가 별로 없다. 두 번째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대학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키는 거죠. 원래 수시에서 정시를 2월 시켰던 가장 큰 이유가 수능 최저 미충족에 따른 인원이었는데 수능 최저를 낮추게 되어짐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아지고 충족 비율이 높아지니까 그 안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문제가 별로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3학년도에는 수시에서 정시로 2월이 되어질 인원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정시 선발 비율의 확대로 인해서 수시는 재학생에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정시는 재수생에게 유리한 구도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수시는 재학생에게 유리하고 정시는 재수생에게 유리하다라고 해요. 하지만
요 얘기 중에서 의학계열로 들어가면 의학계열은 다르죠. 의학계열은 수시에서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대는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들에 비해서 재수생들에게 매우 유리하다. 왜?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수시에서 꼭 대학을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시 의학계열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재수생들에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가끔은 이런 분들 많이 전화 오세요. 요즘에는 이제 의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재수생, 3수생들 뿐만 아니라 4수생, 5수생들이거나 가정주부이신 분들도 의대 준비하거나 한의대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고등학교를 졸업 연도가 예를 들어서 5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라고 하면 고등학교 졸업 연도가 오래되면 학력의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이 내가 만약에 대학을 다시 간다, 의대를 간다 라고 하고 내가 고등학교 때나 공부 좀 잘했어. 그럼 그 성적으로 대학 갈 수 있나라고 하지만 대부분 학력의 유효기간은 2년 정도밖에 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의 성적으로 해서 대학을 또 의대를 가실 수 없어요. 단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갈 수 있는 조건. 갈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현 시점에서 나의 학업적인 능력을 입증을 받으면 되죠. 그게 바로 수능이죠. 그게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의 성적으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한다. 그럼 못 가죠. 졸업연도 오래됐기 때문에 10년 전에 전교 1등 했었던 걸 어떻게 인정을 해? 인정 못 받죠.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대의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으로 대학을 간다고 한다면 수능 시험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을 인정받는 거고, 대학에서는 수능 성적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연도가 오래되어지신 분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졸업연도가 오래되었는데 내가 의학계열의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원서를 써서 붙기 어려우세요. 그런 선택보다는 수능 준비를 하셔가지고 수능 최저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들에 비해서는 불리하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2022학년도 정시에서는 어떤 경쟁률의 변화를 보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2022학년도는 정시는 매우 어려웠죠. 수능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경쟁률도 매우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의대는 좀 다르죠. 특히 의대의 상위권 구간은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대부분 다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만큼 수능이 어렵다 보니까 상위 분포대 0.88% 이상의 414점 이상의 학생들의 비율은 전년도보다 좀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 울산대, 카톨릭대, 고려대학교, 가천대, 한양대까지 경쟁률이 다 하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경쟁률이 오른 구간은 성균관대만 경쟁률이 올랐어요. 성균관대 경쟁률이 오른 이유는 원래 모집 인원이 15명이기 때문에 크지 않은데 우리가 모집 인원이 최종 모집 인원이 수시에서 2월 된 인원까지 합치니까 24명 정도로 큰 폭으로 인원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의 경쟁률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고, 대부분 연세대, 울산대, 카톨릭대, 성균관대학교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가군에 서울대를 목적으로 두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4개 대학은 어느 대학이 높다 낮다를 떠나서 서울대를 쓰면서 과연 안정지원으로 어디를 쓸 것이냐 라고 하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선택하는 학생들이 성균관대 아니면 울산대 쪽에 몰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울산대에 비해서 성균관대의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죠. 결국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진 인원이 경쟁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대 상위 구간은 이처럼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조금 더 하락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정시 원서 지원은 400점 이상과 400점 이하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400점 이상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자연계에서 400점 이상을 맞게 되어지면 연고대 이상의 구간으로 넘어가죠. 연고대, 서울대, 수의대, 한의대, 약대, 의대 구간으로 넘어가는데 대부분 400점 이상의 구간이 되면 점수 계산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질서 있게 원서를 쓴다는 얘기예요. 자기 점수에 맞게 구간에 맞춰서 원서를 다 쓴다는 거죠. 결국은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400점 이하의 구간은 점수 필요 없어요. 대부분 다 모든 구간에서 붙이고 지르자의 상향 구간이 남발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의 점수대 학생들이 어느 구간에 원서를 쓸지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신 의대 구간은 철저하게 우리가 인터넷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자기 점수대에 맞게 점수 계산 방식으로 질서 있게 원서를 쓴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서를 쓰기 전에 인터넷에서 봤더니 어떤 사이트에 봤더니 모의 지원 결과를 봤더니 모의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내가 예비 25번이었다. 근데 막상 원서를 쓰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 25번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상위 점수대에서는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점수대에 맞는 구간의 원서를 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걸 꼭 뒤집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상위 점수는 그 점수의 구간 안에 다 갇히게 되거든요. 반드시 갇히기 때문에 잘못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항상 나는 누군가의 뒤로 밀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원서 쓸 때 이런 점들을 좀 더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군의 하위 구간을 보시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대부분 다 하락했죠. 왜냐하면 가군의 하위 구간이 올해는 아시는 것처럼 전년도하고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는 이제 가군에서 나군으로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진 대학들도 있고, 또 일부 대학은 군이동 발생 없이 그대로 정체가 되어진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는 전년도의 경쟁률을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는 없었어요. 내년도에 2023학년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꼭 뭘 생각하실 필요가 있냐면 2021학년도의 경쟁률과 2022학년도의 경쟁률을 분석을 해서 2023학년도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지를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위 구간의 경쟁률은 높지 않은데 하위 구간의 경쟁률이 몰리는 이유, 바로 그건 이제 수능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1등급을 맞은, 만점을 맞은 학생의 숫자가 2,7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고득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상향 지원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몰리게 되고, 특히 이제 중위권 대학인 경북대나 충남대 쪽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군에서 하위 구간, 그 다음에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중위권 구간에서 경쟁률이 몰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조선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전년도에 3.97에서 5.24로 경쟁률이 1.27, 경쟁률이 상승이 되어진 이유는 바로 이제 조선대학교는 탐구로 하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몰렸다고 볼 수 있고, 동아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5.33에서 7.67로 경쟁률이 상승한 이유는 동아대학교의 반영 비율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반영 비율이 25%를 균일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뭐냐면 수학을 잘 보지 못하신 분들, 다시 말하면 국어와 수학의 표점 차이가 크지 않은 분들, 또 탐구를 잘 어느 정도 본 사람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원서를 쓰겠죠. 만약에 내가 수학을 잘 봤다 라고 하면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쪽, 국어를 잘 봤다 그럼 수학 반영 비율이 적고 국어 반영이 좀 높은 쪽, 탐구를 잘 봤다 그럼 탐구 반영 비율을 높을 텐데, 대부분 이런 경우들은 수학을 좀 못 보신 분들이 선택하는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동아대학교의 군은 나군에 있는 원광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4개 영역에 대한 균일 반영을 하는 형태고, 이런 원서 지원에 쓰시는 분들이 많죠. 수능을 조금 못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위 구간에 있는 동아대학교에 몰리는 경향들이 큽니다. 자, 나군으로 가면은 나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는 경쟁률이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경쟁률이 0.80 정도 경쟁률이 상승했고,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 경쟁률 하락했고, 이화여대 하락했고, 이화여대는 0.55 정도 경쟁률이 올랐고요. 충북대학교 0.68 경쟁률 하락, 부산대학교의 경쟁률이 2.54 정도 경쟁률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경희대학교의 경쟁률이 몰리는 것도 그렇죠. 가군과 마찬가지로 가군과 나군의 상위 구간의 경쟁률 하락하고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가군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경북대나 충남대, 그 다음에 나군에서는 경희대가 그 가운데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모집 인원이 많음으로 안정 지원을 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위 구간의 경쟁률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전년도의 경쟁률이 매우 높았었던 대학들이에요. 특히 이제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전년도에 8.39 매우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7.89 정도로 경쟁률이 하락하고,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전년도에 10.93, 6.3 정도로 경쟁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10.93인 경쟁률이 있었던 이유는 전년도에 다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이번에 이동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도 전년도에는 7.03에서 6.34 정도로 경쟁률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화여대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8명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전년도의 경쟁률이 5.83에서 올해는 경쟁률이 4.38 정도로 경쟁률이 마이너스 1.45 정도 경쟁률이 하락을 했어요. 물론 여기가 인문계열이라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이화여대 의예과 인문계열은 확통미적 기하나 사과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과 쪽 학생들보다는 이과 쪽 학생들의 지원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물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사실 문과 학생들은 수시로 대학을 가야 돼요. 수시로. 정시로 가게 되어지면 이과 학생들의 경쟁에서 대부분 다 밀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수능의 고득점을 막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문이과 교차 지원이 남발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위권 구간으로 가게 되어지면 문과가 아니라 이과 학생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게 되고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문과 학생들은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가장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시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수시 준비하다가 안 되면 정시. 마치 수시와 정시를 비슷한 정도의 선에서 두고 봤지만 올해 수능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결국은 수시와 정시가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어져 있구나. 결국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겠다. 내가 수시로 대학을 갈지 정시로 대학을 갈지를 뚜렷하게 방향을 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모의고사 성적이 3월에 모의고사 성적을 봤었을 때 예상하는 것만큼의 점수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수시의 대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일찍부터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구는 이제 전년도보다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 더 많이 몰렸던 것 같아요. 순천향대학교는 전년도에 18.89였는데 올해는 21.82 정도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2.93 정도 경쟁률이 몰렸어요. 결론적으로는 다구는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모집대학이나 모집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학원에서 합격을 반드시 해야 되죠. 그래서 수시는 6번의 원서 지원인데 정시는 3번. 3번 중에서도 사실 다구는 우리가 어떤 성적대로 하더라도 합격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간학은 2번의 선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정시가 매우 위험하다. 혹시라도 우리 애가 정시를 잘 볼 거다. 우리 애는 정시 스타일이다. 수능을 잘 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실제 수능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특히 올해 수능을 통해서 정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꼭 알았죠. 물론 내가 이제 평상시에 내신 관리가 잘 되어져 있지 않거나 내신의 경쟁력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정시로, 또 정시를 통해서 의대를 가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시와 정시 중에서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서부터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고, 더군다나 의과대학은 일반 대학보다 내신이 낮아요. 그렇죠?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처럼 수능 체제가 없는 일반과를 가게 되어졌을 때 내신보다 의대의 내신이 훨씬 더 낮거든요. 왜? 수능 체제가 들어가니까. 수능 체제가 들어가니까 의대의 상위 구간은 당연히 뭐 1.0, 1.1 정도가 된다고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또는 뭐 경희대나 중앙대나 한양대처럼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의 폭이 넓은 구간으로 가게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1점대 중반이나 2점대 초반까지도 벌어질 수 있어요. 물론 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그게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고등학교 유형의 학생들이 경희대학교 의예과를 1.7이나 1.8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일반 대학보다 의예과가 수능 체제가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더 낮다. 이런 점들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정시 원서 접수까지 하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2023학년도의 입시 변화 또는 2022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 결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대는 요거 이제 다음에 진행이 되면 의대는 요 파트 다음에 진행이 될 때 이제 2023학년도에 맞춰서 의대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